네, 안녕하세요. 네, 최소의 투표 차이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께서 당선이 되셨죠. 정치 교체와 정권 교체 사이에서 다수의 국민들께서 정권 교체를 선택을 하셨습니다. 정권 교체에 걸맞는 어떤 정책적인 큰 변화가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부동산 시장 정상적으로 회복될까라는 내용을 가지고 몇 가지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대선 상황을 지켜보겠다, 관망하겠다. 약간의 어떤 매수 시장이 상당히 넘치댔었죠. 그렇지만 대선이 끝나고 나니까 분양에 대한 봄바람이 지금 불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개 거친 부동산 시장에 대한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죠. 그래서 연일 어떤 긍정적인 표현으로 많이 이제 보도가 되고 있는데요. 처음에 이제 윤석열 정부와 또는 문재인 정부 같은 경우에는 180도 굉장히 달라진 점이죠. 많이 다를 것을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현 정부 출범 초기에는 처음에는 이제 규제와 그리고 수요 억제를 통해서 투기 방지에 대한 어떤 집중을 했다고 하면 윤석열 정부는 규제 완화와 그리고 공급 확대를 통해서 어떤 이제 시장 기능에 대한 회복에 대한 중점을 두겠다는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세금 개편과 정비 사업 활성화 그리고 임대차 3법 개정을 등을 통해서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주택 공급인데요. 임기 5년간 250만 가구 이상의 이제 공급 목표를 하고 있죠. 그래서 출범 초기에는 좀 쉽지 않을 거라 예상을 하고 있지만 양적인 공급보다는 시장 수요 상황에 맞는 공급이 필요할 때라고 보고요. 그리고 재건축 재개발 활성화죠.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30년대 노후 이제 주택에 대한 어떤 공동주택이죠. 그래서 정밀 안전 진단에 대한 어떤 추진을 상당히 명대하겠다는 그런 내용도 들어 있고요. 그리고 1기 신도시 재정비에 대한 10만 가구 공급 이상에 대한 이 부분은 보통 이제 인허가 절차를 갖다가 이제 면제를 하겠다는 그런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금융세제 정상화죠. 종부세와 재산세를 통합을 하겠고 그리고 다주택자 양도세 2년간 중과 배제죠. 그리고 공시가격이죠. 2020년 수준으로 환호를 하겠다. 그래서 내일이 아마 공동주택 공시가격 이제 발표 날입니다. 그래서 완화에 대한 어떤 얘기가 많이 오가고 있죠. 그리고 이제 이런 부분이 이제 된다고 하면은 세금에 대한 어떤 부담을 상당히 줄여주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LTV 70에서 80% 정도 완화에 대한 부분은 매수에 대한 어떤 개선을 상당히 용이하게 해주겠다라는 그런 내용이죠. 그리고 이제 전월세 시장 안정화에 대한 부분인데요. 임대차 3법에 대한 부분을 이제 재검토를 하겠다는 그런 내용과 등록 임대사업자 세제 혜택이 이제 부활이 되죠. 그리고 또한 민간 임대 주택 시장에 대한 활성화 부분인데요. 이런 임대차 어떤 완화를 통해서 그동안에 이제 주택 시장에 대한 집값이라든가 전세가격이 많이 치솟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정책적으로 효율적으로 한번 손을 보겠다는 그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직 새 정부가 출범되지는 않았지만 그렇지만 이제 지금 현재 민주당이 솔직히 이제 국회에 대한 의결권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새 정부가 출범하더라도 아직 2년간의 어떤 기간이 남아 있기 때문에 부동산 어떤 정책적인 변화가 쉽지 않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자유시장 경제 논리에 따라서 보다 좀 더 개편적이고 또 보편적인 그런 합리적인 어떤 얘기가 나올 거라는 거는 상당히 이제 긍정적인 그런 견해이고요. 그래서 지금 처한 상황이나 또는 그 제도나 그런 변화 속에서 그 흐름을 인지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때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마지막으로는 역대 대통령 재임 기간의 아파트 가격 변동력을 보여드릴 텐데요. 보시면 노무현 정부하고 문재인 정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규제 정책을 펼쳤기 때문에 노무현 정부 시절에는 이제 투기 방지를 갖다가 이제 전쟁을 선포를 했죠. 그래서 이 노무현 정부의 정책이 이제 기초가 돼서 문재인 정부 때 많은 이제 정책을 발표를 했지만 결국은 치솟는 어떤 매매 가격이라든가 집값을 잡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역 간에 상당히 양극화가 많이 발생을 했고요. 또한 이제 이명박 정부 같은 경우에는 이때 당시에는 이제 미국발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일어났죠. 그래서 경기가 상당히 침체가 됐습니다. 그래서 경기 부양 목적으로 해서 이제 완화를 시켰고요. 또한 이제 박근혜 정부 또한 연이어서 또한 완화를 시켰기 때문에 이때하고 차이점이 상당히 많이 나죠. 여기는 30%가 넘죠. 그래서 지금 결국은 부동산 어떤 시장의 원리는 수요와 공급의 어떤 기본 원리를 따라가긴 하지만 심리적인 영향이 큽니다. 그래서 역대 어떤 정부 보시면은 이제 집값에 대한 어떤 규제 대책 속을 발표를 했지만 잡지를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마지막 지금 현재죠. 나중에 새 정부 출범 시기를 놓고 부동산 정책에 대한 부분 현실성 있게 상당히 국민들께서 많이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가격에 대한 안정화는 결국은 가계부채 관리 강화와 그리고 기준금리 인상 또한 이제 거기다가 주택 공급 대책 3박자가 맞아야 되면 비로소 이제 안정이 됐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